고우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가? 정신 이상자, 미치광이 천재, 해바라기, 노란색 다 맞는 말이다. 고우는 정말 정신 이상자였고 미치광이 천재였다. 그리고 그가 그린 해바라기는 1987년 영국 런던에서 2,5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가격에 팔린 세계적인 명화이다. 또한 작품의 노란빛과 금빛을 많이 사용한 고흐는 태양의 화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는가? 고흐가 27세라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흐가 그리고자 한 대상은 말끔한 도시 모델이 아닌 농부와 직조공, 광부 같은 노동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정신 이상 증세를 알아채고 먼저 요양원에 입원하길 원했다는 것을, 살아생전 다른 사람이 사간 그의 작품은 붉은 포도밭 단 한 점뿐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고흐는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다. 학교에서 성적도 그렇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 15개월간 공부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든 별다른 특징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1872년 8월부터 1890년 7월까지 동생 테오에게 668통의 편지를 보내는 등 총 700여 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때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프랑스어와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성경뿐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을 즐겼으며 일을 쉬는 날에는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찾아 시간을 보냈다. 그만큼 고흐는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서는 빛이 났다. 단 고흐는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사람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오직 자기 합리화에만 신경 쓰면서 자신을 정당화했다. 자신의 길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러서는 일을 용납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가 융통성이 결여되고 자존심만 강한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흐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지운 채 그를 대했고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릴 때도 당시 유행하던 인상파나 신인상파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외술적 모델인 밀레, 들라크루와 렘브란트 같은 화가들의 작품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그들처럼 그리고자 했다. 또한 대생 실력이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채색화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티가 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고흐가 채색화만큼 대생을 많이 한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 탓에 물감을 마음껏 쓸 수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정규 미술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자신의 실력을 잘 알기에 좀 더 기초에 충실하고자 하는 점도 있었다. 성직자가 되는데 실패한 고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해서인지 고흐는 짧은 선교 활동 중에 만난 광부들처럼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는 것을 좋아했다. 어쩌면 농부, 광부, 직조공,
손원 등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모델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모델로 삼은 최초의 화가일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고흐는 가장 화려하지 않은 그림 소재들을 가장 화려하게 표현한 화가였다. 고흐는 분명 미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에 미쳤고 그림에 미쳤으며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인 농부와 직조공에 미쳤고 눈부신 자연 환경에 미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을 화폭에 담기 위해 날마다 그리고 또 그렸다. 며칠 아파서 그림을 못 그리면 그에 대한 벌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대던 그였다. 그런 그가 오늘날 자신이 미친 천재 화가로만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 아마 신경질적인 말투로 그게 어쨌다는 거야? 라고 하지 않을까? 임다은